자, 해봅시다. 1번 6회풀이요. 뭐 1번은 그래 피해서 알까지가 아니고 여기 45도로 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갔는데 이 최고점 Q에서 R까지의 시간을 구하면 되죠? 맞나? 해보죠. 이거 V라고 놓고요. 풀이야. 수평방향 속도 루트 2분의 V 이 전체 시간을 T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시간을 T1이라고 하죠. T에서 T1 뺄게요. 그럼 2분의 1 VT가 루트 2분의 1 VT가 H고 루트 2분의 1 V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마이너스 H 맞나? 여기에서 보통 연립할 때 학생들 많이 보면 여기서 T를 구해서 여기 대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V를 없애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H고 넘기면 이 H가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T는 2루트 G분의 H 하면 4번이 답이 아니고 T1을 구하면 위로 가는 속도가 루트 2분의 1 V T1 예, 이게 그렇게 안 재웠나? 루트 2분의 1 V가 마이너스 G T1이 되나요? 맞죠? 그러니까 위의 방향 속도가 GT라는 것, GT1이라는 속도 변화 때문에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T1을 구하면 되는데 V를 알아야겠다.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2분의 1 V 곱하기 2 루트 G분의 H가 H고요. 이거 정리하면 V가 루트 2분의 1 GH인가요? 이거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 루트 GH가 GT1 그럼 T1이 2분의 1 루트 G분의 H요. T1 이거고 T가 이거 그럼 T에서 T1 빼면 앞에 2분의 3 있는 거 3번이 답이죠? 2번은 뭐 평이한 문제 같은데? 그래서 3m이 내려와서 3m의 속도가 V0다. 여기 있는 5m과 충돌한다. 라고 하면 충돌한 후의 속도를 V1, V2 잡고 운동량 보존 풀면 되죠. 그래서 3m V0는 3m V1, 5m V2 반발 계수 써야죠. 그 다음에 에너지 쓰면 너무 식이 길어지죠. 가까워진 속도 V0고 V2-V1 하면 일단은 V2부터 구할까요? 밑에 식 3배 해서 더해주면 8V2가 6V0 그럼 V2가 4분의 3V0 이거 4분의 3V0 나오면 그림 보고 멀어지는 속도가 V0라고 푸는 게 낫죠. 그러니까 원래 V0였는데 얘가 4분의 3 V0로 가요. 그럼 빠르게 얘를 마이너스 4분의 1 V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에 속력 3배다. 맞고요. 니은 올라가는 높이는 속력이 이걸 굳이 속력 루트 2GH로 안 바꿔도 돼요. 속력이 4분의 1 된 거 보이죠? 속력이 4분의 1 되면 올라가는 높이는 몇 배더니? 에너지가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H죠. 그 다음 디귿의 D는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시 속도가 플러스 4분의 1 V0로 바뀌겠죠. 그럼 4분의 3 V0랑 4분의 1 V0로 간 애가 날아간 거리 차이라는 건 4분의 2 V0로 날아가는데 걸린 시간 곱해주면 되죠. 이해돼? 4분의 3, 4분의 1의 차이니까요. V0는 루트 2GH죠. 여기다 루트 2GH 곱하면 이게 H2인가요? 이게 H1 얘가 H2 2G H2 곱하면 G 없어지고 2도 약분돼서 그냥 루트 H1 H2 나오죠. 3번 풀이 너무 길다. 봤지? 내가 이렇게 V0로 놓고 그냥 하는 거. 네?
자, 3번에 3번 같은 거 참 오픈 학생들은 조건을 좀 더 상상을 해봐요. 3번에 무슨 조건이니? 두 실이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각속도죠. 각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얘는 실이 안 끊어진다면 충분히 돌 수가 있죠. 근데 최소의 각속도라는 게 뭔가요? 최소라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실이 조금만 얘가 더 느리게 돌면 여기가 헐렁헐렁해지는 거죠. 그 말은 현재 돌고 있는 각속도에서 여기 장력이 딱 0이 되면서 이 모양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 이해돼요? 여기 장력은 0이다. 그러니까 이걸 장력을 T1, T2 잡는 사람이 있니? T1, T2라고 잡으면 헬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장력은 없고 실제로 얘가 받는 힘은 장력, 중력 두 개죠. 네 개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야죠. 여기 장력을 처음부터 0으로 놓고 풀어야지.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력, 중력 놓고 여기 길이를 줬는데 이건 약간 계산을 해줘야죠. 얘가 3L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수직 내려서 여기 세타라고 하면 여기 L이죠. 그럼 현재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고요. 이쪽은 2세타인가요? 그럼 코사인 2세타 정도는 계산해줘야 되고, 그러면 1-2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거 들어가면 9분의 2 해서 9분의 7인가요? 맞죠? 그러면 사인 2세타는 9분의 얼마냐? 루트 9제곱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9분의 루트 2 빼기 2 곱하기 16 4루트 2? 그쵸? 9분의 4루트 2고, 그럼 풀이하면 t 코사인 2세타가 mg고요. t 사인 2세타가 m 3l 괜히 계산했네. m 3l 사인 2세타가 반지름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사인 2세타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t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코사인 2세타 분의 mg가 m 3l 오메가 제곱. 그럼 m 지워지고 코사인 2세타가 9분의 7. 괜히 했다. 9분의 7이니까 7분의 9. 7분의 9 g 3l 오메가 제곱. 3약분. 그럼 오메가가 루트 7l 분의 3g. 됐니? 4번. 4번. 4번 문제가 봐봐. 이게 쉽게 푸는 학생들은 되게 쉽게 풀었고 어렵게 푸는 학생들은 계산량이 되게 굉장했을 텐데, 내가 최근에 문제 풀면서 간간히 한 얘기거든요. 자 봐요. 이때가 평형이야. 이때가 평형인데 평형 상태까지의 거리가 L이에요. 이걸 평형이라고 해도 용수철이 자연의 길이가 아니죠. 좀 늘어난 상태가 평형인 건 맞죠? 근데 그 평형 상태에서 이 친구를 D만큼 당겨요. 자, 얘도 D만큼 이동 하면 얘가 받는 중력이라든가 이쪽에 mg 사인 세타라든가 이런 힘은 바뀌는 게 아니죠. D만큼 움직였을 때 바뀌는 건 뭐죠? 이 탄성력이 얼만큼 늘어나니? KD만큼 늘어나죠. 그 늘어난 탄성력이 바로 이 두 개의 질량 M1과 M2가 돌아가려는 쪽으로 받는 R자임이 되죠. 그러니까 평형 상태는 일단 힘이 0이고 움직이면 변한 힘에만 집중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변한 힘이 얼마지? 반대쪽으로 KD죠. 그 KD가 이 M1과 M2가 받는 전체 R자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M2G 같은 거 빼면 안 돼요. KD가 R자임이고 그 놈이 M1 플러스 M2의 A가 되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말한 A는 뭐냐면 얘가 D만큼 내려왔을 때 위로 돌아가려는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부터 단진동을 해요. 근데 단진동을 할 때 보면 여기를 평형점을 기준으로 위아래에서 이렇게 단진동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출발할 때 가속도가 A야. 그럼 제일 높은 곳에 갔을 때 가속도는 얼마니?
단진동이 대칭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A면 여기서는 아래로 A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단진동이 가능하기 위한 D의 최대값이. 근데 단진동이 어떻게 되면 안 가능하지? 응? 그 포인트를 잡아야 문제를 풀죠. 단진동이 되기 위한 D의 최대값을 구하랬잖아요. 그럼 이걸 많이 당기면 단진동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게 왜 안 되지라는 걸 못 떠올리면 풀 수가 없잖아요. 왜 안 되죠? 이게 올라갈 때 장력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려올 때 생각해봐요. 최고점에서. 내려올 때 얘가 받는 힘은 뭐 있니? 중력 있고요. 장력은 어느 쪽 힘일 수밖에 없니? 위쪽 힘일 수밖에 없어요. 실로 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가속도의 최대값이 얼마야? G야. 이해돼? 이 가속도가 G를 넘어갈 수 없죠. 이 G가 넘어가려면 말이 안 되잖아. G를 넘어가려면 위에서 실이 눌러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가속도의 최대값이 G니까 D의 최대값도 얘가 G일 때죠. 이 문제를 간파한 학생들은 이 식 하나로 답이 나왔을 거예요. 인정? 이게 R자 힘, F는 MA 쓴 거고 근데 그 A의 최대값이 G다. 그러므로 답이 나온다 이거죠. 자, 5번. 이거 5번 더 어떻게 쉽게 낼 수가 없어요. 야, 5번이 지금 틀렸다거나 풀 때 뭐 자신이 없다고 하면 회전역학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5번. 야, 5번은 솔직히 무슨 어디 과거 영재고 같은데 막 1학기 내신 이런 정도 수준도 안 돼요. 해보자. 자, 원판 있고 질량 3M 2M 여기 M 운동방정식 풀이인데 전형적인 문제죠. 여기 EMG란 힘 받고 여기 장력 받고 이 장력을 좌우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럼 식이 얘부터 하죠. 얘 가속도 A로 내려간다고 하고요. 얘는 돌아가는 가속도를 R분의 A를 각가속도로 잡으면 되죠. 각가속도 R분의 A. 그래서 F는 MA, 토크는 I 알파 이렇게 식 3개 세우면 되죠. EMG-T1이 EMA. 식 오케이죠? 얘 어떻게 해야 돼요? T1 T2에 R을 곱해. 이거 뭐니? 이게 R자 토크죠. 이 R자 토크가 2분의 1 MR 제곱. 이거 못 외워 스트린 사람은 원판은 외워야 돼요. 안 줍니다. 원판의 회전관성은 2분의 1 MR 제곱. 회전관성 I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죠. 맞니? 그리고 얘 올라가는 식은 T2 MG가 MA가 되거든? 그럼 이 다음에 푸는 건 뻔하죠. 저기 R 다 약분되는 거 보이죠? 여기 R 쌍 약분되고 나서 세 식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T2 지워지고 T1 지워지고 좌변은 MG, 우변은 A에 MA에 2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인가요? 이거 얼마니? 3이니까 2분의 9? 그럼 가속도가 9분의 2G 나오죠. 가속도 9분의 2G 나오고 질문이 R자 토크거든요. R자 토크면 위의 식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변 계산해도 되죠. 우변은 2분의 3 M R A 9분의 2G 이 부분이 답이죠. 그럼 3분의 1 MRG 3번이 답. 옆에 6번 6번은 물리진자의 대표적 문제예요. 물리진자라는 게 지금 회전축은 여기고요. 회전축에서 3분의 2R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중심이 있고 여기에 중력 mg가 작용해요. 여기 세타. 자, 그럼 얘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토크가 있죠. 토크의 크기는 마이너스 mg 3분의 2R 사인 세타.
잡을 수 있죠? 중력 곱하기 수직거리. 얘가 I 알파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 운동 방정식은 이거죠. I가 얼마인가요? 회전관성을 잡는 방법은 원판 회전관성이 2분의 1 MR 제곱이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원판의 회전관성을 자기의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할 때 이만큼이고 축이 여기 3분의 2R 떨어져 있죠. 이때 쓰는 게 뭐니? 평행축 정리? 평행축 정리로 M 곱하기 평행하게 축 이동한 거리의 제곱만큼 더해야죠. 맞음? 이거 얼마니? 그럼 얘가 9분의 4, 2분의 1이니까 18분의 9 더하기 8? 18분의 17? 얘가 18분의 17 MR 제곱이죠. 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세타는 작으니까 사인 스타 세타로 근사하고요. 마이너스 mg 3분의 2 r 세타가 18분의 17 m r 제곱 세타 투 도트죠. 보통 단진동은 이렇게 이개미방의 형태로 만들어서 오메가를 구하면 되죠. 이건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부터 익숙한 모양일 텐데 6 mr mr 지우고 방정식의 형태는 세타 투 도트 플러스 17 r 분의 12 g 세타는 0이죠. 그럼 얘가 오메가 제곱이죠? 됐니? 7번 7번은 베르누이 정리를 쓰는 건데 흐르는 유체에서는 압력과 2분의 1 로우 V 제곱과 로우 GH 세 개를 더한 값이 모든 점에서 일정하죠. 이거 풀면 되죠? 그럼 해볼까? 자, 이렇게 흘러요. 문제는 굉장히 평이한데 이것도. 자, 여기가 높이 차이가 H제로 되고요.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이라고 합시다. 단면적이 8배 차이 나는 건 해석할 수 있죠. B에서의 속도 구하랬으니까 여기서의 속도를 그냥 V라고 하면 여기서의 속도는 8분의 1 V인가요? 맞죠? 야, 이거 식 까먹은 사람들 다시 써봐요. 그냥 식만 한 줄 쓰면 답 나오지 않니? 자, 식 써볼게. A에서의 압력. 지금 A랑 B에서의 압력 차이를 줬는데 일단 식을 써볼게요. A 압력 플러스 여기서의 속도가 2분의 1 로우 8분의 1 V의 제곱 플러스 로우 G H 제로를 한 게 B에서의 압력 플러스 2분의 1 로우 V 제곱. 그냥 이거 쓰면 답이죠. 근데 PA, PB를 처리할 수 있게 조건 하나 더 줬죠. 문제의 조건에 압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2분의 5 로우 H만 크다. A가 B보다 2분의 로우 H만 크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2분의 5 로우 GH 제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끝난 거 알겠니? 로우 지우고요. 이거 넘겨서 2분의 1 V 제곱에 1 빼기 64분의 1 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7 로우 GH 제로. 뭐 정리하면 답이죠. 유체역학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런 날로 먹는 문제 딱 봐도 날로 먹는 문제 같이. 됐죠? 난 8번. 자, 8번이 두 가지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 파악했나요? 일단 음파 측정기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죠.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는데 음파 측정기가 어떤 속도 V로 움직여. 그럼 양쪽에서 F0라는 음파를 방출했는데 이쪽에서 오는 건 가까워지면서 들으니까 어떤 진동수 F1 큰 진동수가 될 거고요. 왼쪽에서 들리는 건 F2에서 작은 진동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진동수의 음을 들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죠? 맥노리가 발생하죠? 그 밑에 그래프는 맥노리를 준 거예요. 이 맥노리가 주기가 얼마니? 맥노리의 주기? 맥노리 보통 비트라고 하는데 비트 주기가 얼마죠? 50에서 150 사이 100 미리세크죠. 이거 미터세크 아니죠? 100 미리세크면 얼마니? 미리가 1000분의 1이니까 0.1초인가요? 그럼 이때 비트 진동수라는 건 이거 역수니까 10Hz가 되고요. 비트의 진동수는 두 진동수의 차이를 뜻하죠. 진동수 두 개가 들릴 때 두 진동수의 차이가 비트 진동수죠. 뭐 여기까지만 알면 그냥 끝난 거지. 아, 아니지. 도플러 효과식도 알아야지. F4는 뭐니? 음파의 속도를 뭐 대문자 V라고 하면요. 얘가 측정하는 애가 움직일 때는 이 속도에 비례해서 분모에 이렇게 더해줘야 되죠. 1차 함수 되죠. 이렇게요? 그럼 F0에 V분의 스몰 EV니까 V가 지금 340이라고 그랬고요. F0는 얼마니? 100 EV 이거 풀면 되나요? 17 나오죠? 2번. 자, 9번. 9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피스톤 질량 M 실로 묶어놓고 여기 피스톤 질량 M 여기 면적 S 여기 ES 했어요. 자, 해보죠. 여기 압력이 2분의 3 P0래요. 문제를 보면 여기 실로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일단 양쪽에 장력이 같은 거죠. 맞죠? 장력이 같은 거고, 그럼 이 피스톤의 평형식을 좌우에서 세울 수가 있죠. 평형이라는 건 이 피스톤이 받는 힘이 뭐 있니? 위로 받는 힘 뭐 있어? 기체가 미는 힘이 있고 장력 있죠. 아래로 받는 힘은 대기압이 누르는 힘하고 중력 있죠. 그거에 대한 평형식 두 개를 좌우에서 세워보면 거의 다 푼 건데? 해볼게요. 왼쪽 위로 받는 힘이 2분의 3 P0S 플러스 장력 T 한 개 중력 mg 플러스 P0S 이해되죠? 오른쪽에는 얘의 압력을 모르죠. 얘의 압력 알면 게임 끝이죠. 지금 이거의 압력을 모르는 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질문이 이놈의 내부 에너지니까. 내부 에너지 식이 뭐니? 단원자 이상기체고요. 2분의 3 LRT인데 2분의 3 PV 하면 되잖아요. 부피는 V0 좋고요. 압력만 알면 끝이죠. 압력을 알기 위해서 두 개의 평형식을 만드는 거지 지금. 그럼 이쪽은 압력 P 곱하기 ES 플러스 T가 질량 3M이네? 3mg 플러스 P0S인가요? 아, 근데 장력을 줬어요. 그 문제 써있는 거 봤죠? 실이 A의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 장력 T는 2분의 1 P0S다 라고 문제에서 이건 제시되어 있고요. 그러면 뭐 일단 여기다 이거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했으니까 2 P0S 빼면 mg가 P0S인 거 알 수 있죠? 대입하자마자 mg가 P0S에 대입하면 P 곱하기 ES 플러스 T가 틀릴 뻔. 여기 ES죠. T가 2분의 1 P0S mg가 P0S 2 P0S. 그럼 P 곱하기 ES가 5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얼마니? 2분의 9 2분의 9 P0S. 그럼 P가 4분의 9 P0인가요?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럼 2분의 3 P가 4분의 9 P0
이상하다. 맞아? 너무 약분이 안 돼서 당황했어요. 부피는 V0죠. U0는 뭐지? 아, A 기체의 내부 에너지. U0는 2분의 3 곱하기 아, 맞구나. 이건가요? 그럼 몇 배니? 2분의 3배죠. 그럼 2분의 3 U0? 2번이 답이죠. 자, 10번. 은 전형적인 연력학의 그래프 문제고 가끔 짜증나게 이상한 거 주는 거 있는데 얘는 압력 부피지 아니? 짜증도 안 나요. 압력 부피 딱 주는 게 표준형이죠. 해보자고요. 자, 이거 무슨 변화니? 아이고, 거꾸로 가네? C에서 A로 감. 이건 등적 변화죠. 등적, 등압.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게 등온. 이거 등온 과정. 압력은 부피는 V0, 3V0. 여기 P0, 3P0요. 자, 해봅시다. 기억에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얘기 좀 해보죠. A, B가 등압이지 아니? 등압 과정에 받은 열량은 한 일 플러스 내부 에너지잖아요. 이건 연력학 1법칙이고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는 게 2분의 3 nr 델타 t죠. 맞니? W는 뭐죠?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잖아. 근데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라는 게 압력이 일정할 때는 nr 델타 t로 쓸 수 있는 거 오케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하면 nr 델타 t 이렇게 써도 괜찮죠? PV가 nrt니까요. 그럼 Q는 뭐 되죠? 얘네 둘을 더해서 2분의 5 nr 델타 t가 되죠. 사실 단원자에서 이런 형태가 나와서 거의 비율이 5대 2대 3이 되는 건 문제 좀 풀어봤으면 거의 외우는 사실이에요. 기억이 지금 그 질문인 거 알겠니? AB 과정의 기체가 한 일은 전체 10분의 2 아니 10분의 1 Q가 5니까 5분의 2죠. 5분의 2면 40%인 거 맞죠? 기억 이해돼요? 니은 BC 과정의 기체가 방출한 열량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델타 U가 0이죠. 등온이니까. 맞니? 정신 차려. B에서 C는 등온이니까 델타 U가 0이죠. 그럼 W를 계산하면 되는데 W는 이 밑에 면적이죠. 등온 과정의 W라고 하면 인테그랄 V분의 nRT dV인가요? 등온이면 nRT는 상수고요. V는 V분의 1 적분했는데 3부터 V까지 했으니까 ln 3분의 1인가요? 그럼 이 답이 음수가 나오는데 음수가 나오는 게 뭘 뜻하는 거니? 열량 Q가 음수라는 건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죠. 방출했다는 얘기고 여기서의 nRT 온도를 여기서 T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면 P0 3V0가 nRT가 돼야 되죠. 그럼 보기랑 맞추려면 이 nRT를 3P0 V0 ln 3의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만큼 마이너스니까 방출했다. 님 맞죠? 디귿은 A, B, C 과정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 야, 봐. A, B, C 과정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는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죠. 그럼 이걸 다 복잡하게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A에서 C로 갔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 따져도 괜찮죠. 내부 에너지 변화를 따진다는 건 델타 U 2분의 3 델타 PV가 되죠. 맞음? 근데 PV의 변화 얼마니? PV에서 3PV 됐으니까 변화가 2PV죠. 그래서 답이 3P0 V0가 되죠. 이놈이 2PV. 11번
11번은 뭐 결과를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거의 나올 것 같긴 한데 나는 가우스 법칙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여기 P점 전화 밀도가 로우 A, 얘의 전화 밀도가 로우 B라고 했어요. 근데 요 P점에서 전기장이 0이래요. 자, 전기장은 로우 A가 만드는 전기장하고요. 저기는 B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해서 둘이 같다고 하면 되겠다. 그치? 저 A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려면 가우스 법칙 Q는 입실론 제로 인테그랄 2의 dA 이거 쓰도록 합시다. 자, Q라는 건 이 내부 전하죠. 그럼 내부 전하니까 밀도 로우 A 곱하기 3분의 4 파이 반지름이 여기까지가 R이네요. 그럼 R 3승은 입실론 제로의 2A 곱하기 4 파이 R 제곱. 이해됨? 그러니까 요 내부의 전하가 2A를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얘는 여기 반지름이 R이고요.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 점전화의 정제과 똑같이만 한번 써보죠. 내부의 전하는 로우 B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그리고 입실론 제로 2B 곱하기 자 반지름 여기까지가 6R인가요? 그럼 거리 6R에 주는 정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적을 4파이 6R의 제곱 잡으면 되나요? 맞니? 이때 2A랑 2B가 같아요. 좌우 보이죠? 이렇게 통째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분의 이거 하면 이거 다 지워지니까 로우 A분의 로우 B가 2A, 2B가 같으니까 지워졌고 36 나오죠. 아, 정석대로 풀었어요. 가우스 법칙 2번 써서. 12번. 자, 정육면체에 도체가 있다. 뭐 한 변의 길이를 편의상 A라고 하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도체가 있고 여기에 어떤 전압 V를 걸었대요. 그럼 단위 시간당 온도의 증가량 지금 여의 온도가 증가할 텐데 시간당 온도의 증가량이란 개념을 끌어내야 되죠. 물리법칙으로. 뭐가 있니? 저항이 있으니까 소비 전력 때문에 온도가 상승할 거고요. 물질은 다 같으니까 비열 같은 것도 모두 같죠. 자, 그러니까 내 계획은 뭐냐면 소비 전력 P는 시간당 발생하는 열량이다 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오케이? 소비 전력은 여기에서 R분의 V 제곱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전압이 일정 조건이니까요. 이거 이해되죠? 소비 전력은 시간당 발생한 열량이다. 그럼 써보죠. 자,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인가요?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V 제곱은 시간당 발생한 열량 이거 뭐라고 쓰면 되니? Q는 CMT잖아요. 그럼 비열 곱하기 비열 곱하기 밀도 곱하기 이게 똑같은 거 아닌데? 어떡하지? 무시. 자, 이건 밀도 곱하기 부피. 그럼 CM 델타 T인데 그 델타 T가 시간당 온도 변화로 바뀌겠죠. 시간당 열량이니까요. 나머지 상수는 무시하고 dT분의 dT가 뭐에 비례합니까? 중요한 건 A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분모의 A분의 1이니까 이건 A고요. A 3승 넘어가면 A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결론 나오죠. 왜? 이상해? A 제곱에 반비례해? 그럼 A가 2배가 되면 시간당 온도 증가량은 4분의 1 되겠죠. 5번이 답이죠. 13번. 그림은 종이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들어가는 크기가 B인 균이라는 자기장 속에서 얘가 돌아가요. 저항에 걸린 전압이라는 게 끊쳐.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서 막대기가
이렇게 각속도 오메가로 돌아갑니다. 비슷한 문제 몇 번 해봤죠. 우리 이미 이 인증제 수업에서도 해봤는데 얘가 슉 돌아갈 때 쓸고 지나간 면적이 있죠. 이 쓸고 지나간 면적을 따지는 게 이 점과 이 점의 전이차를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을 보면 유도되는 전압은 dt분의 d파이고요. 이건 자기장 곱하기 시간당 쓸고 지나간 면적이죠. 얘가 시간 알겠어요? 그럼 면적 여기를 뭐 d세타라고 하고요. 여기 면적을 잡아낼 수 있죠. 이 면적 ds가 뭐가 되니? da가 2분의 1 길이가 2ll 이니까 2분의 1 2l 제곱 d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l 제곱 d세타 되죠. 그럼 da가 2분의 3l 제곱 d세타 되고요. dt분의 da 하면 2분의 3bl 제곱 오메가 되겠다. 답이죠? 3번이 답이고 14번 14번의 기억을 딱 보면 틀린 거 알겠니? 기억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 야, 이거 기억은 말이 안 되죠. A에 연결해서 충전되는 동안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랑 전지가 해준 일이 같대요. 야, 그럼 저항은 뭐 먹고 살아요? 예, 딱 연결해가지고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전류가 흐르는 동안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지.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면서 에너지가 손실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지가 해준 일하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같을 리가 없죠. 자, 이거 효율이 몇 퍼센트니? 계산 바로 되니? 전지가 해준 일의 몇 퍼센트가 축전기에 저장되죠? 딱 50%죠.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봐봐. 이런 계산은 그래프로 하면 돼요. 여기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있고 여기가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라고 합시다. 그럼 축전기에 전하가 충전될수록 전압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가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죠. 이런 그래프 많이 봤죠. 자, 이때 요만큼의 델타 Q가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고 이게 곧 전지를 통과한 전하량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전지는 전압이 V로 일정해. 이게 전지 전압이죠. 결국 전지의 전압과 축전기의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완료된 건데 이 삼각형의 면적은 축전기 에너지인 거고요. 전지가 그동안 해준 일은 W는 QV 생각하면 되죠. 전지의 전압 V로 델타 Q를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이 뭐니? 전지가 한 일이죠. 그럼 이쪽 비어있는 삼각형 어디 갔어요? 적의 저항으로 손실된 거죠. 1번은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둡시다. 충전 효율이 50%다. 니은은 전기진 이게 B로 연결을 하면 이때부터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이 뭐죠? C를 충전시켜놨다 코일과 연결해요. 그럼 어떻게 되니? 전기 진동을 하죠. 코일과 축전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 진동이 발생해요. 전기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은 두 가지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Q가 충전돼 있고 여기에 뭐 전류가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때 성립하는 식이 코일에 걸린 전압과 축전기에 걸린 전압을 더한 값이 0이죠. 이거 알겠니? 키르요페 법칙으로요. 축전기에 걸린 전압과 코일에 걸린 전압을 더한 게 0이고요. 양변을 T로 한 번 더 미분한다고 하면 얘는 I의 2도트가 돼요. L 넘기고 Q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 되죠? I. 자, 이게 무슨 식이니? 전류가 단진동한다는 뜻이죠. 그 단진동의 각속도가 루트 LC분의 1이고요. 이걸 전기진동이라고 하고요. 아, 예전에 저런 걸 했었어. 뭐 이런 사람들 다시 외우세요. 그래서 주기는 뭐 되죠? 주기도 유명한 결과죠. 2파이 루트 LC가 되죠. 이게 고유주기죠. 이건 단진도가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고요.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단진도가 유사해요.
축전기 에너지 얼마니? 두 가지 개념 복습하고 갑시다. 축전기 에너지는 EC분의 Q제곱이고요. 코일 에너지는 2분의 1 L I 제곱이죠. 근데 전체적인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값이 일정한 게 이 문제의 아이디어죠. 됐음? 답 내보자. 니은에 전류의 진폭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축전기에 처음에 저장된 전하량이 Q0 했으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가 20분의 Q0의 제곱. 처음 출발할 때 축전기 가지고 있다는 에너지가 얘네 전체 에너지죠. 이 에너지가 다 뭐로 바뀌는 거니 지금? 2분의 1 L I 제곱으로 다 바뀌었을 때가 전류가 최대일 때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니은 맞죠? 내가 쓴 식 알겠니? 뭐 에너지 보존 쉬운 식이고 디귿은 방금 했던 얘기죠. 축전기 에너지랑 코일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죠. 15번 15번의 교류 문제인데 기억은 너무 장난하는 문제죠. 예, 교류 아무리 못해도야 문제 P에 흐르는 전류가 I0 사인 오메가 T래잖아요. 그럼 기억에 문제에 P에 흐르는 전류가 나왔고 보기에는 Q에 흐르는 전류 물어봤는데 이거 직렬 연결이잖아. 그럼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의 전류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그럼 기억은 당연히 맞아요. 인정?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얼마죠? 소비 전력은 I 제곱 R이죠. 근데 전류가 시간에 관한 함수니까 I 제로 제곱 R 사인 오메가 제곱 T가 되나요? 이 결과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소비 전력이 I 제로 제곱 R 사인 제곱 오메가 T라고요. 근데 이거의 평균값을 물어봤지.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 같은 거에 평균을 한 주기 동안 평균을 내면 얼마가 나와요? 평균값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P의 평균은 2분의 1 I 제로 제곱 R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디귿은요? 디귿은 P랑 R 사이의 전이차는 뭐 말하는 거니? 코일에 걸린 전압과 축전기에 걸린 전압의 합이지 않니? 근데 코일과 축전기의 위상이 반대되는 거 아나요? 그것만 딱 알아도 그냥 보자마자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야 교류 진짜 쉬워요. 이거 일반고 애들 다 푸는 거야. 어? 이 정도 문제면 거의 뭐 5초컷 문제인데 공부 좀 하죠. 어? 교류. 야 교류 위상자에서 완전히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좀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야, 한 번 조금이라도 해봤다는 학생은 이런 거 봤죠. 코일, 저항, 축전기, 전압 위상차 이렇게 나고요. 그러면 코일에 걸린 전압과 축전기에 걸린 전압 합한다는 건 무슨 개념이니? 합한다는 건 이 벡터의 위상이 반대니까 실제로는 빼는 거죠. 그리고 이놈은 I 곱하기 오메가 L이고요. 얘는 I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걸 코일의 리액턴스, 축전기 리액턴스라고 하죠. 그럼 디귿 맞죠? 절대값은 누가 큰지 모르니까 친 거고요. 됐니? 이 15번은 뭐 거의 풀이 과정이 필요 없는 문제죠. 16번 16번도 뭐 이베가 공식 한번 쓰면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단색광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요렇게 됐는데 여기 입사각이 세타 반사각이 세타인 거지 아니? 그럼 여기 각도가 얼마예요? 90-2 세타. 그럼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쉬운 문제 아니? 여기서 문제 조건이 뭐죠? 전반사의 임계각으로 입사한대요. 여기 전반사의 임계각이라는 건 빛의 경로가 여기서 거의 90도 굴절로 표현될 때를 뜻하는 거죠. 그럼 굴절률 n 여기 1 하면 n 곱하기 사인 90도 마이너스 2세타가
1 곱하기 사인 90도? 굴절각이 이렇게 90도가 될 때가 임계각이죠. 그럼 이건 n 코사인 2세타 1 200 공식이 좀 나오네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왜 틀리니 이걸? 계산 실수? 200을 잘못 썼어. 그래 1학년에게 흔히 있는 실수죠. 풀이 됐죠? 정리하면 답이고. 17번 야 17번은 공식 하나 외우면 맞추지 않니 이것도? 무슨 공식 외워야 되니 이거? 간섭 무늬의 무늬 간격 델타 x가 d분의 L 란다죠. 아 솔직히 이 교실에 이거 처음 보는 학생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맞죠, 저런 게 있었어 하지 말고 외우세요. 야 이것도 안 외우고 무슨 인증제 1급을 하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외워요. 간섭 무늬의 간격 이거고. 그럼 A에서부터 P까지의 간섭 무늬 A에서 P까지가 거리가 같잖아요 지금? 근데 첫 번째 실험 630나노미터를 란다 1이라고 할게요. 그럼 D분의 L 란다 1이 무늬 한 칸 간격인데 지금 몇 번째 밝은 곳이에요? 세 번째 밝은 곳이니까 이거에 3배를 한 게 P까지의 거리 개념이 되는 거죠. 맞나? 이거랑 뭐가 같아야 돼요? D분의 L 우리가 구하는 새로운 란다 2 곱하기 자 저기가 어디야?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넷 아니 다시 하나 둘 셋 넷 반 넷 반 그러니까 4.5 2분의 9인가요? 아이씨 그냥 이거 풀면 답이잖니. 그러니까 란다 2는 3분의 2 란다 1인가요? 얘 630나노미터 그럼 답이 420나노미터죠. 답 1번. 18번이 학생들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18번 해보죠. 아, 18번 같은 문제는 요새 그래프로 푸는 게 유행이에요. 식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프라는 게 광전역과의 광까지만 공부했어도 이건 알 것 같은데 어떤 금속에 들어가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금속에서 탈출하는 운동 에너지는 커지죠. 맞나요? 이 그래프 어떻게 나오나요? 1차 함수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문턱 진동수 이거 연장하면 여기가 1함수 이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죠. 이 식 아나요? 이 식은 진짜 광전역과 슬쩍 지나가면서 봤어도 알죠. 들어간 빛 에너지가 HF고 탈출한 1함수 플러스 최대 운동 에너지죠. 이 식? 이 식을 1차 함수로 그린 게 이 그래프죠. 그러면 이 실험을 보고 이 그래프에다 이걸 옮기는 거예요. 잘 봐. 입사한 빛의 파장. 파장으로 줬지 않니? 문제를 한번 식을 써보라고 좀 다른 문자로 준 건데 그걸 다 이쪽으로 옮기면 돼. 내가 하는 거 보세요. 란다 제로 3란다 제로일 때 입사한 빛이 이럴 때 그럼 입사한 빛의 진동수를 계산해야 1차 함수가 이쁘게 나오지 않니? 그럼 이 친구의 진동수를 F라고 하자. 그럼 이거의 진동수 얼마니? 3분의 1 F죠. 금속판 B에서는 이게 뭐냐면 탈출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죠. 물질파 파장이 란다 그냥 란다라고 할게. 란다 3란다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야 이게 마치 비례하는 것 같은 페이크지만 이 두 점을 지난다고 비례한다고 확신할 수 없죠. 1차 함수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에너지는 란다에 반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점을 가지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봐. 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학생들 많이 틀리는 거. 야 파장이 3배가 됐어. 그럼 에너지가 몇 배가 되는 거니? 이거 인증 1회인가에서도 한번 다 털렸는데 애들. 야 다시 잘 생각해. 물질파의 파장이 3배가 돼요. 물질파의 파장을 결정짓는 물리량은 운동량 P분의 H죠. 맞니? 물질파야. 빛 파장 아니에요?
자, 그럼 물질 파장이 3배가 됐어요. 그럼 운동량 몇 배 되는 거니? 운동량이 3분의 1배 된 거죠. 파장이 3배 되려면 운동량은 3분의 1배. 그럼 에너지 몇 배 된 거니? 9분의 1이 된 거죠. 이게 에너지가 9배 차이인 거지 3배 차이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란다를 보면서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면 망한 거야 이미. 이건 누구의 에너지니? 빛의 에너지죠. 광자의 에너지고, 광자의 에너지는 파장의 반비라는 굉장히 특별한 놈이지. 광자가 특별한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봐서 파장과 에너지는 당연히 반비란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h. 이 시간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파장이 3배라는 건 속도가 3분의 1배. 그러니까 에너지는 9분의 1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얘를 에너지 2로 읽을게요. 에너지 2. 이놈은 에너지가 9.2라고 합시다. 9.2.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 옮길게요. 자, 그리고 얘네 둘은 다 금속판 B의 결과죠. 여기도 금속판 B, 금속판 B. 동일한 금속판이라는 건 이 그래프에서 뭘 뜻하는 걸까요? 동일한 금속판, 그럼 이람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이 두 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해보자. 진동수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에너지 2라고 할게. 9이면 한 이 정도 되려나? 탈출안의 에너지가 2가 될 때 들어온 진동수는 여기가 3분의 1F인 거고요. 여기는 얼마인 거예요? F인 거죠. 이해했음? 근데 문제에서 질문한 건 금속판 A의 뭐냐? 이람수죠. 금속판 A의 이람수면 금속판 A에는 실험 결과가 요 점이 있지 않니? 자, 금속판 A의 실험 결과는 뭐니? 진동수 F인 빛이 들어갔을 때 탈출하는 에너지가 2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점 찍으면 어디죠? 여기죠. 요 점을 지나는 거지. 그럼 이게 흰색으로 내가 그래프를 그린 게 금속판 B고요. 금속판 A의 실험 결과는 점을 한 개만 줬지. 하지만 모든 금속에서 이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럼 금속판 A의 일반적 실험 결과는 이거겠죠. 평행하게. 문제에서 질문하는 건 여기죠. 내 계산 이해돼요? 그럼 해봅시다. 그래프를 다 그려놓으니까 의욕이 떨어지네요. 플랑크 상수가 뭐니 지금? 플랑크 상수 기울기죠? 근데 여기서 기울기를 잡아보면 3분의 2F분의 8인가요? 그럼 3분의 2F분의 8이라고 우리 문자로 잡아놓고요. 그럼 요 자리가 얼마죠? 요 자리를 F0. 이게 A 금속의 문턱 진동수죠. A 금속의 문턱 진동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2니까 플랑크 상수는 진동수 F분의 12이고요. 여기 에너지 차이가 2라는 건 여기의 길이는 12분의 1F, 즉 F0가 12분의 11F네요. 계산 알겠나? 기울기 구해가지고 그냥 여기 문턱 진동수를 잡았어요. 그럼 문턱 진동수가 F0이면 A의 이람수는 얼마니? HF0죠. 그 문턱 진동수의 광자 에너지가 이람수죠. 그러면 12분의 11 HF가 답이죠. 12분의 11 HF인데 문제는 란다로 줬으니까 진동수 F의 파장을 란다로 했으면 이걸 란다분의 HC 광자 에너지니까 란다분의 HC 써도 괜찮죠. 어쨌든 답에 12분의 11이 있는 게 답이죠. 5번 뒤에 쉬운 거 마저 하고 싶시다. 19번은 19번은 흑체 복사 소문 만들었어도 맞추는 문제인데 이게 T1하고 T2가
란다운 란다2가 이걸 뭐라고 하니? 주 복사 파장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주 복사 파장이 짧죠.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하니? 뭐 법칙 이름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죠. 란다운 란다2가 3대4니까 온도는 4대3인 거 기억은 맞죠? 니은은 뭐 말만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파장이 란다운인 광자 한계 에너지랑 파장이 란다운인 광자 한계 에너지는 당연히 같죠. 광자 에너지가 란다분 hc니까. 니은 당연한 거 인정? 아니 잘 읽어. 문장을 잘 읽어봐. 란다 원인 광자 한계 에너지잖아. 란다 원인 광자 한계 에너지가 얼마야? 란다 원분의 hc잖아요. 광자 한계 에너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니은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아니 당연히 틀린 말이고요. 그렇죠? 디귿은? 디귿을 보면 자 얘들아 우리가 여기 빛의 세기라고 했는데요. 빛의 세기가 어떤 곳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죠. 여기 란다 제로. 야 집중해봐. 파장 란다 제로인 곳에서 빛의 세기가 어떤 I1만큼 나온다고 해볼까요? 그럼 이 I1이 뜻하는 게 뭘까요? I1은 시간당 나오는 빛의 세기잖아. 시간당 나오는 빛의 세기라는 건 이 파장 란다 제로에서 광자 한계 에너지가 얼마니? 광자 한계 에너지가 란다 제로분의 hc죠. 그러면 광자 한계 에너지 곱하기 무슨 개념이 들어가야 되냐? 시간당 방출하는 광자의 수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곱하면 시간당 에너지가 나오겠죠. 알겠음? 근데 디귿 잘 읽어봐. 얘들아 쫄려서 못 푸는 거 아니? 별것도 아닌데 이 온도가 T1일 때 파장 란다 제로에서 측정되는 시간당 광자의 개수는 온도가 T2일 때 란다 2에서 측정되는, 지금 온도가 T2일 때 란다 2에서 측정되니라고 했는데 이 둘의 에너지가 같죠. 방출되는 빛의 세기가 같잖아요. 하지만 광자 한계 에너지를 비교하면 어때요? 광자 한계 에너지를 비교하면 이 란다 2일 때가 더 크죠. 그럼 한 놈 한 놈이 더 세니까 방출되는 빛의 세기가 같으려면 방출되는 광자 숫자는 누가 더 많아야 되니? 란다 제로일 때가 더 많아야 되죠. 이해됨? 개념 이해돼요? 국어 잘하면 맞추는 거죠 이거. 그래서 같다 틀렸죠. 그래서 답이 1번? 20번은 현대물리다 제껴 이런 사람 있나? 이거 그냥 등비수열 문제죠. 반감기가 몇 시간이니? 13시간인데 이게 40 있던 애가 5 됐죠. 이거 인증제 기출이에요. 기출에는 썰나가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30문제가 다 빡세게 나오는 거 아니고 내가 보면 한 10문제 정도는 거의 날로 먹는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10문제는 날로 먹는 건 재빨리 맞추고 나머지 시간 투자를 잘해서 풀어야죠. 하여튼 이게 좀 민망한 문제지만 기출이라 내봤는데 하여튼 40이 5가 됐어요? 그럼 반감기 몇 번째란 거죠? 8분의 1 됐으니까 3번째란 거고 39시간 후를 잘 계산해서 고르면 답이죠. 쉬었다 합시다 잠깐. 일어나. 사전 문제들 해보자. 자, 21번. 질량의 애매물체가 속도 v 제로로 출발을 해요. 그랬을 때 지면에서 운동 마찰력을 받고 있고요. 공기 저항력도 받는데요. 그쵸? 그럼 운동 방정식은 m dt분의 dv가 등가속도 운동 아니니까 미방을 풀 각오로 해. 시간 구하라고 ln 나오면 운동 방정식 풀어야죠. m dt분의 dv고 얘가 마이너스 mu mg 마이너스 b v가 되죠. 일반적으로 속도 v일 때요. 마찰력은 일정한 힘이고 공기 저항력은 속도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이 문제는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 하나 줬어요. 조건 봤냐? 공기저항력의 크기가 접촉면에서 받는 운동마찰력의 크기와, 그러니까 속력이 V0일 때의 공기저항력이 μmg랑 같대요. 그럼 얘를 이렇게 고치는 거 가능하죠. V0는 상수. 그럼 이건 일정한 힘. 맞니? 그럼 dt분의 dv가 마이너스 m분의 b의 v 플러스 v0죠. v0는 상수. 자, 이거 변수 분리를 해서요. v 플러스 v0분의 dv 마이너스 m분의 b dt 이렇게 가면 되나요? 됐니? 그럼 시간은 몇 초 걸리냐는 문제인데, 이 속력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지금? 원래 v0일 때부터 0이 될 때까지인가요? 그리고 시간은 0에서부터 어떤 델타 t가 될 때까지. 이 적분을 풀어주면 답 나오죠. 그럼 좌변은 ln v 플러스 v0에 v0부터 0까지. 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m분의 b 델타 t죠. 얘 얼마니? 0 대입하면 ln v0고요. v0 넣으면 ln 2v0니까 빼면 ln 2분의 1이죠. 이게 마이너스 m분의 b 델타 t. 그럼 델타 t가 b분의 m ln 2가 나오죠. 됐음? 22번. 처음에 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실에 이런 막대가 하나 붙어 있대요. 수직으로요. 약간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 상태에 여기 마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 막대기가 요렇게 미끄러지겠죠. 이해돼? 근데 이놈의 최대 속도일 때가 어떤 상태일까요? 최대 속도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이놈의 높이가 최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니? 막대가? 이 실의 끝점은 이렇게 원운동할 테니까 보면 이런 식으로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높이가 제일 낮을 때가 어떤 모양일까요? 이 막대의 높이가 제일 낮을 때는 모양이 실이 연직선상이 되고요. 이런 모양이 될 때 아니겠니? 이해돼요? 그럼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 개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다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질량 중심에 대한 얘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될 거예요. 얘기 알겠나? 그러니까 막대가 이렇게 뭔가 회전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각속도? 회전도 하고 있고 병진 운동 에너지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때 학생들이 이제 물리적 센스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죠. 이 세타가 줄어들었죠. 그럼 이 세타가 변하는 게 바로 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각속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해됨? 얘가 여기가 세타 1이다가 세타 2가 됐잖아. 그럼 세타가 바뀌는 게 바로 세타의 변화율이 각속도죠. 근데 여기서 직관력을 끌어올려봐요. 상상을 해보면 세타가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돼야 되니? 세타가 증가해야 되죠. 그럼 이 순간에 세타는 최소라는 거죠. 세타가 최소라는 건 dt분의 d세타가 얼마라는 얘기니? 0이라는 얘기예요. 이 순간에 dt분의 d세타는 0이죠. 세타가 최소니까. 세타가 최소를 찍고 다시 커져야 되니까 이 순간에 세타의 변화율이 0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없어요. 인정? 이 순간에 회전하는 각속도는 0이라는 거죠. 이거 내가 이번 주에 만든 문제죠. 이 순간에 세타의 변화율이 없다? 그러면
여기 질량 중심의 속도가 V인데 회전을 안 해. 이 순간에 회전 안 한다는 건 모든 점의 속도가 다 똑같이 V라는 얘기 아닌가요? 문제가 어디를 구하랬냐면 이 Q점이 미끄러지는 속도를 구하랬어요. 그게 V죠. 그럼 그냥 질량 중심의 속도죠. 맞니? 자, 감소한 높이는? 이 높이가 2분의 L, 막대 길이 L이라고 하면 2분의 L에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가 L이고요. 이 전체 길이는 루트 2L이니까 이 높이는 루트 2 마이너스 1L인가요? 그럼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란 M, G 2분의 L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이 높이니까 2분의 L의 몇 배니? 사인 세타 2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를 한 게 2분의 1 M V 제곱이죠. 뭐 한 거지? 이해되니? 단순히 뭐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됐구만 이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정확한 풀이죠. 그럼 M은 여기서 지워지고요. 2도 지워지죠. 그래서 V가 루트 GL 해보면은 여기가 보니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나요? 그래서 답이 나오죠. 아, 이거 이번에 중등 애들 모의고사에 내보려고 그러는데 5반가요? 아, 그러니 알았어요, 안 낼게요.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맞출만 할 것 같지 않니? 뛰어난 상상력.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23번. 자, 23번에 23번 재밌는 문제죠. 문제 풀어봤죠? 23번. 자, 처음에 A랑 B가 가속 운동을 하다가 C랑 부딪히는 거 보임? A랑 B랑 가속 운동하다 C랑 부딪혔다? 얘들아? 부딪히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야, A랑 B랑 가속 운동하다가 C랑 완전 비탄성 충돌했잖아요. 그럼 이때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때 써야 되는 물리법칙이 뭐니? 운동량 보존이죠. 그러면 질량 얼마짜리가 움직이다 얼마짜리랑 부딪혔다고 해야 되니? 아, 이게 EM이 부딪혀서 EM하고 OM 부딪혀서 질량이 7M이 됐다고 풀면 오류예요. 왜냐하면 EM의 속도가 딱 느려질 때 오른쪽에 있는 3M의 속도도 어떻게 되니? 같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해봐요. 그렇게 푼 사람 다시 생각해보면 질량 5M이 움직이다가 딱 부딪혀서 질량이 얼마 된 거니? 10M이 된 거죠. 내 얘기 이해돼요? 그럼 풀이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그냥 식만 씁니다. H0만큼 올라가는 동안에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죠. 3M은 H제로 내려왔고 2M은 H제로 올라갔으니까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얻었겠죠. 운동 에너지를 얻고 나서 질량이 5M인 애가 움직이다가 질량이 10M으로 바뀌었죠. 이런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는 절반이 돼요. 왜 그런지 알겠니? 이거 좀 익히자.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풀인데 에너지가 2M분의 P제곱이잖아요. 근데 완전 비탄성 충돌할 때 운동량은 보존되죠. 근데 완전 비탄성 충돌을 딱 했다는 것 자체가 질량이 커졌다는 얘기지 않니? 질량이 커지게 되면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이해돼? 근데 질량이 몇 배로 커졌니 지금? 5M이다가 10M이 됐으니까 2배로 커지면 에너지는 몇 배가 되겠어요? 그 순간에 2분의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봐. 질량이 2배가 돼서 에너지가 절반이 된 상태로
그 원판과 함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에너지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내려오는 도중에 C를 그 자리에 놓고 오죠. C를 그 자리에 놔두고 혼자 내려오지 않니 A가? 그러면 질량이 5m인 애는 내버려 두고 나머지 5m만 움직이는 거지. 그럼 그 순간에 에너지가 얼마가 날아간 거니? 10m이 움직이는데 5m 버리고 남은 5m은 그 관성으로 그대로 그 속도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질량 반을 버렸으니까 에너지가 다시 2분의 1이 되죠. 이걸로 H만큼을 내려간다고 하면 그게 3m-2m의 GH가 되죠. 아, 나는 오직 에너지만으로 풀었어요. 가속 같은 거 안 구하고. 내 풀이 이해돼요? 이건 완전 비탄성. 얘는 5m 버림. 5m을 버리면서 나머지 5m의 운동 에너지니까 반이 됐다는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H는 4분의 1 H0가 되죠. (24번) 24번은 내가 지난주에 학원에 있는데 화학 선생님 한 명이 극성 분자 두 개 사이의 결합력이 거리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나한테 질문하셔가지고 그건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다가 문제로 내야지 하고 만들었어요. 화학책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일반화학에 극성 분자 두 개 사이의 결합력은 둘 사이의 거리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왜 그러냐 봐요. 이런 걸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전기 쌍극자를 물리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가 짧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게 전기 쌍극자거든요. 하나의 분자니까 이 거리 굉장히 짧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 R인 곳에 주는 전기장의 세기는 플러스에서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오른쪽으로 있겠죠. 이 전기장은 일단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진 않아요. 그걸 계산해보면 왜 그러냐면 플러스가 주는 전기장과 마이너스가 주는 전기장의 차이죠. 이거 전자계획 해본 사람은 전기쌍극자가 여기 주는 전기장 막 근사로 계산하는 그런 거 보지 않았니? 일반 물리학 책에 있어요. 일단 이 전기장을 계산해보자고요. 이 전기장은 K R-2분의 D의 제곱분의 Q 마이너스 K R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분의 Q인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R 제곱분의 KQ고, 자, 정석대로 근사하죠. R 제곱분의 KQ 묶었어요. 그럼 R이 빠졌으니까 얘는 1 빼기 2R분의 D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R분의 D의 마이너스 2승. 나 뭐 하려는지 아나? 이거 테일러 근사를 해서 1 플러스 R분의 D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분의 D 해서 1 지워지고 R분의 2D가 되죠. 그럼 중요한 건 쌍극자가 주는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쌍극자가 주는 전기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를 해요. 근데 여기서 힘을 받는 애가 다시 쌍극자죠. 맞나요? 그럼 여기 사이의 거리는 D고요. 여기서 받는 힘을 F1, 여기서 받는 힘을 F2라고 하면 얘가 받는 힘은 뭐겠니? F1 빼기 F2죠. F1 빼기 F2라고 하면 잠깐만. 맞나? 그러면은 Q E1 빼기 Q E2인가? 그쵸? Q E1 빼기 E2고요. 맞죠? 그럼 Q에 E1 빼기 E2로 하려면
이 KQD는 묶어낼 수 있고요. R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D의 세제곱분의 1 되나요? 알겠니? 그럼 여기서 다시 R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이건 1 플러스 2R분의 D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R분의 D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R분의 3D로 근사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R의 4제곱에 반비례하죠. 근사 연속 2번인데 솔직히 이런 건 사람 물리학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계산이죠. 가야 돼? 계산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쌍극자가 주는 정의장 같은 건 다른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산 알아두시고 25번 25번에 보기가 똑같은 게 있었는데 어차피 그놈이 답이 아니라 해보죠. (25번) 이거 버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푼 사람들 이거 무슨 물리 법칙이니? 야, 25번이 무슨 물리 법칙에 대한 설명인가요? 맥스웰 법칙이죠. 맥스웰 법칙으로 축전기 사이에 어떤 전기장이 있는데 이 전기장의 변화가 여기에 전기장의 변화가 이런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원래 자기장을 만드는 건 뭔가요? 전류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여기선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들죠. 근데 이 맥스웰 법칙의 복잡한 형태보다 학생들이 더 중요하게 익혀야 되는 건 뭐냐면 전기장이 변한다는 건 여기 있는 Q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Q가 증가하려면 전류가 들어와야 되죠. 맞나? 이 맥스웰 법칙의 의의는 뭐냐면 여기 전류가 흐른다. 그럼 이 전류가 흐르는 것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랑 요 축전기 내에는 전류가 없다. 전류가 없지만 전기장의 변화가 있다. 그 전기장의 변화가 만드는 이 자기장은 대등하다. 이게 맥스웰 법칙의 핵심 개념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구하면 답이에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식이 뭐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2파이분의 뮤 제로 R분의 I죠. R분의 I? 이건 알죠? 자, 그렇다면 축전기 사이에는 전류는 없죠. 하지만 이 전기장의 변화를 여기 어떤 이렇게 뚱뚱한 전선이 있는데 이 뚱뚱한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뚱뚱한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내부의 자기장을 계산하는 문제와 똑같이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죠. 맥스웰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일단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복잡한 식보다. 자, 해보자 그럼. 어디서 구하랬니? 시간티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P점에서 P점 여기죠. 자, 그럼 P점에 나 그냥 전류처럼 얘기할게요. P점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건 그 안에 흐르는 전류 때문이죠. 그럼 이 안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의 몇 배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요. 이 I가 해석을 해보면요. 자기장이 2파이분의 뮤0 거리 R은 B라고 쓰면 되고요. 전류 I는 B분의 아니지 A분의 B의 제곱 I. 이거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게 일단 답인데 이 전류는 지금 변해야 되는 거,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거든? 그럼 축전기는 충전 중인 거죠. 이 전류는 그냥 단순한 RC 회로인데 자, 스위치를 처음에 닫았을 때 전류가 얼마인가요? 스위치를 처음에 닫았을 때 전류는 R분의 2죠. R분의 2인데 이게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 T승으로 줄어들죠. RC 회로에서. 근데 이 RC를 시간상수 타우라고 했고요. 이 I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주면 답이죠. 이건 지금 여기서 풀지는 않을게요. 자주 많이 봤죠? 이런 형태. 전류가 이렇게 쫙 줄어들어 지수함수로 줄어들죠. 대입하면 답이야. 넘어가자. 그리고 맥스웰 법칙에 대해서는 학생들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 전기장의 변화를 만든다는 거 반드시 옆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옆에 그 축전기 옆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답이에요. 26번은 변압기 문제인데 자, 이쪽 저항을 X, 여기 R, 가문수가 1대 4. 자, 이놈의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게 하는 X를 구하래요. 해보자고요. 여기에 어떤 전류 I가 흐른다고 합시다. 전류 I가 흘러요. 그럼 여기서 걸린 전압은 I 곱하기 X죠. 이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 I 곱하기 X는 그 기전력을 누가 공급하는 거니? 이쪽 코일이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걸린 전압이 V2라고 하면 여기 걸린 전압을 V1이라고 하고요. 이 V2는 I 곱하기 X예요. 그리고 변압기에서의 전압 B가 뭘로 결정되는지 알아요? 이걸 모르면 손도 못 대는데 가문수의 B가 전압의 B죠. 변압기. 모르니? 가문수가 N1 대 N2가 전압의 B, V1 대 V2죠. 이 변압기의 역할은 전압을 바꾸면서 에너지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개념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이 왼쪽 회로를 보면요. 왼쪽 회로는 교류 전원이 온갖 전압을 줘요. 그럼 이 전압이 저항에 걸리고 여기 걸리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놈이 막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보여요. 왼쪽 회로에선. 근데 얘는 사실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니?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회로에선 얘가 기전력인 것처럼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개념은 그건데 이때 전압을 거는 과정에서 가문수의 비율대로 전압이 변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전압을 IX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전압은 얼마라는 거니? 4분의 1 IX인 거죠. 이해돼? 그리고 전압이 4배가 된다는 건 전류는 몇 배가 된다는 뜻이니?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요. 변압기라는 건 전압만 바꾸는 거지 에너지 자체를 증가시킬 수는 없죠. 그러면 얘가 I1분의 I2가 돼야죠. 왜 그래? 왼쪽에 VI랑 오른쪽에 VI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V1 I1은 V2 I2다. 이식 성립해야 되죠. 이게 일반 물리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니? 물리 1에 나오죠. 물리 1의 변압과 송전, 전기 에너지를 아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거 몰랐던 학생들 알아주세요. 학생들이 물리 1을 스킵하고 막 이렇게 간 학생들이 많아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I면 전압은 4배가 됐을 때 전류는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4분의 1 I죠. 맞나? 에잉? 아니지 미친. 전류는 4I죠. 전압이 이쪽으로 4배 됐을 때 전류는 4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는 보존된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이 왼쪽 회로에서 성립하는 식은 V가 4I R 플러스 4분의 1 IX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16R 플러스 X분의 4V가 되고요. 이 친구의 소비 전력은 I 제곱 X니까
16R 플러스 X분의 4V 곱하기 제곱 X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요, 뭐. 이 P를 최대로 만드는 X를 구하는 거죠. P가 최대가 되려면 산술기압 평균할게요.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럼 이 식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가 되면 되고요. 분모가 최소가 되려면 X는 16R이죠. 됐죠? 27번? 27번은 너무 쉬운 문제를 4점에 낸 것 같은데 여기가 A고요. 여기가 60cm고 그 다음 굴절률 1.3인데 여기가 52cm래요. 아, 이 52가 안 좋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겉보기 깊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겉보기 깊이 때문에 이 깊이가 1.3분의 52cm가 되죠. 그럼 이 길이가 실제로 얼마가 되는 거니? 40cm가 되고 렌즈로부터의 거리는 100이죠. 그리고 여기 필름의 상이 정확히 맺혀야 되니까 100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이 F분의 1이 돼야 되죠. 무슨 식인지 알죠? 넘어갑시다. 28번. 야, 28번 하자. 28번을 푸는 방법은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이게 로렌츠 변환을 해서 동시성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말 통하니 우리? 그래요. 그런데 로렌츠 변환은 인증제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상대로 문제인데 의외로 되게 간단하죠. 자, 지금 이 그림은 차고의 관성계, 그러니까 지면의 관성계에서 차가 움직일 때 차의 길이가 몇 배가 됐다는 걸 뜻하는 거니? 절반이 됐다는 거죠. 차의 길이가 절반으로 길이 수축이 발생했다는 건 상대론적으로 감마가 얼마나 뜻입니까? 2란 뜻이죠. 감마가 2여서 길이가 2분의 1이 된 거죠. 그럼 자동차의 관성계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동차의 관성계에서 보면 자동차 자신의 고유 길이는 2L0고요. 웬 차고가 자기한테 날라오는 거죠. 얘가 자기한테 날라오는 거야. 근데 이 차고의 길이가 얼마로 보일까요? 길이가 수축돼야 되니까 이 차고의 길이가 2분의 1 L0로 보여야겠죠. 이해돼? 그럼 차고가 이렇게 슉 지나가다가 차고가 자기 위로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앞문을 닫아요. 닫았다가 다시 열어요. 그리고 슉 가다가 요 끝까지 가서 뒷문을 닫았다 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서 슉 여기 이쪽까지 날아가는 중에서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차고의 문을 닫은 사람은 나는 양쪽 문을 동시에 닫았다 열어서 너를 가뒀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의 관성에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 사건을 지금 1번 사건, 이 사건을 2번 사건이라고 했는데 2번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차고가 지금 왼쪽으로 날아가면서 다시 1번 사건이 발생한 거죠. 내 말 이해돼요? 자, 어느 사건이 먼저냐? 2번 사건이 먼저예요. 2번 사건이 발생한 시각을 0이라고 하게. 시각 0초.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언제니? 얘가 얼만큼을 날아가야 되지? 2분의 3 L0를 날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발생한 시각은 V분의 2분의 3 L0죠. 왼쪽이 닫히는 순간 시각을 T1, 여기를 T2. 그럼 T1 빼기 T2는 3번이죠. 로렌츠 변환을 공부해본 학생들은 변환으로 풀어봐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29번)
19번에 내가 오타를 냈는데 A랑 C를 비교하는 걸로 고쳤죠? 풀어볼게요. A, B, C 있고요. 얘는 속도 V로 원운동 중이래요. 이 반지름은 R이라고 합시다. 속도 V로 원운동 중이면 이 B의 B 기준으로 먼저 계산. B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마이너스 R분의 GMM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하면 되는데 이 V 계산해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R분의 GMM이 나오죠. 운동 에너지 이거.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2R분의 GMM 나오는 게 원운동의 계산이죠. 맞니? 그리고 이때 주기를 T라고 하면 T의 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 3승이 되죠. 이건 유도는 생략할게요. 유도 가능하죠? 케플러 3 없이. 자, 그럼 C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C는 여기서 속도가 V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C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한 번에 구한다고 하죠. 역학적 에너지 얼마니?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는 현재 얼마죠? 2분의 R, 이게 2분의 R이니까 마이너스 R분의 2GMM이고요. 운동 에너지는요?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속력이 같대지 않니?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잖아. 그럼 이 운동 에너지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R분의 3GMM이 역학적 에너지인가요? 그리고 타원 운동을 하겠죠. 근데 타원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식이 뭐니? 마이너스 2A분의 GMM이죠. 그러면 C에서의 장반경, 긴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1 R이 되는 거죠. 긴 반지름 3분의 1 R이 된다는 건 이놈이 장축의 길이가 3분의 2 R이 되면서 한 이 정도로 돈다는 뜻인데요. 네, 얘기 이해돼요? 그리고 이 식이 원운동에서 이렇게 되지만 타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T제곱이 R3승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A3승에 비례하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23번 더해서 A의 궤도를 분석하면 되는 거죠. 풀이가 보임? 그럼 A의 에너지는 얼마죠? 여기서 계산하죠. A에서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이 거리가 2분의 3R이죠. 그럼 2분의 3R분의 GMM. 운동 에너지는 똑같아요. 2R분의 GMM. 그럼 이놈이 마이너스 6R분의 GMM이 되죠. 이놈이 마이너스 2A분의 GMM 또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얼마니? 3R. A가 3R이니까 얘는 좀 커요. 이렇게 쏘는 거죠. 됐냐? 그럼 중요한 게 이놈의 장반경은 3분의 1R이고요. 이 큰 놈의 장반경은 3R이잖아요. 그럼 장반경이 몇 배요? 9배. 주기는 그러면 그 9배라는 값의 2분의 3승배죠. 9에 2분의 3승 하면 27? 그러니까 27대 1, 5번이 답이죠. 자, 마지막 문제 30번. 자, 질량 뭐 m파이라고 했는데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질량 m이네가 가다가 얘가 소멸되고 두 개의 감마선이 방출되었다. 감마선이라는 건 빛이죠, 그냥. 빛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마라고 써봐서 풀리는 거 아니니까 이 친구의 파장을 란다. 이 친구의 파장도 뭐 대칭이니까 란다라고 할게요. 또 이놈의 속도를 잡는 건 상대론 풀이에서 보통 안 좋은 풀이에요. 뭘 잡는 게 좋은 풀이냐면 이놈의 운동량과 에너지를 잡도록 하죠. 이 운동량 에너지 식이 뭔지 아니? 운동량은 감마 mv고요.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이고 이건 운동 에너지 아니죠.
이놈의 총에너지를 잡은 거죠. 총에너지를 잡아야 풀려요. 왜냐하면 이놈의 질량 자체도 여기서 어떻게 되니 그냥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포함한 총에너지가 사라지면서 두 개의 광자 에너지가 생긴 거죠. 여기까지 알겠음? 그리고 나는 풀이할 때 이거 감마 MV를 놓고 풀어도 풀릴 것 같긴 한데 삼각형을 썼어요. MC제곱. 이 P랑 이 사이의 관계가 PC. 내가 이 강의실에서도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 세타. 운동량 보존식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운동량은 저 파이 플러스 중간자의 파이 중간자의 운동량이 있었고 이 수평 방향 운동량이 그거랑 같아야 되죠. 광자의 운동량은 뭐니? 람다분의 h니까 코사인 세타의 2배. 됐나요? 그리고 저 파이 중간자의 에너지는 뭐가 돼야 되니? 2 곱하기 람다분의 h c가 돼야 되죠. 됐음? 그래서 삼각형에다 때려 넣었어요. 여기가 mc제곱, 여기는 pc. 그러니까 2 람다분의 hc 코사인 세타. 뭐하고자 하겠니? 이쪽은 뭐죠? 2 람다분의 hc요. 그러면 문제가 아름답게 풀리는데 여기가 세타네요. 인정? 그렇잖아. 수치를 봐봐. 그럼 사인 세타는 뭐니? 이거분의 이거죠. 근데 이 람다분의 hc라는 것 자체가 2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는 2분의 mc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아크사인 하면 1번이 답이죠. 다르게 풀어도 풀려요. 그냥 막문이다 보니 이렇게 풀어봤어요.